네, 안녕하십니까. 6강 변증법의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변증법의 이론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44페이지 잠시 제목만 보겠습니다.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이죠.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은 소매업 우리가 그 수레바퀴 이론을 봤고요. 이론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 봤죠.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변증법 이론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일단 변증법 이론은 소매상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주장한 학자들이 정반 합의 변증법 이론을 소매 변천 이론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변증법 이론은 소매업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마치 변증법 어떻습니까? 정이 이미 형성된 기존의 유통기간, 또 반의 새로운 혁신적 유통기간, 또 합은 정과 반의 서로 다른 또는 공통적인 특징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본다면, 자, 간단히 본다면 이제 정 플러스 반이죠. 정반입니다. 그래서 정은 이제 백화점의 고마진, 그 다음에 고회전율, 고고, 그 다음에 고가,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이제 반은 이제 할인점. 자, 할인점은 어때요? 우리가 저마진, 그 다음에 저회전율, 그 다음에 저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합으로 봅니다. 합을 봐서 할인 백화점을 만들죠. 소매업이 발전해야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백화점, 그래서 할인 백화점은 뭐 중간 마진, 그 다음에 중간 회전율, 그 다음에 중저가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변증법 과정이다. 정반 합이다. 그래서 소매기간의 변천의 변증법적 과정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진공지대 이론입니다. 진공지대. 자, 이게 이제 가장 출제가 기출이 많이 됩니다. 기출이 이제 최고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이 마진과 가격이라는 게 나오니까 우리 진공지대 이론은 닐센이 주장한 것으로 수레바퀴 이론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지대 이론에 대한 내용은 특정 제품 계열의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의 소매점이 있고, 또 이들 소매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각각 상이한 수준에서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은 그 점포의 평균 판매 가격 수준에 반영되어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서비스가 낮아질수록 그만큼 가격은 낮아진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자, 원래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던 점포의 특색이 없어지고 하고 해서 진공지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빠진다는 얘기죠. 진공지대.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자, 진공지대 이론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A 이론에서 고가격, 고마진이죠.
고가격 고마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진공지대 B는 저가격 저마진입니다. 저가격 저마진으로 간다. 진공지대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빠지면서 이제 중저가로 가는 겁니다. 중저가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빠진다. 빠지면서 중저가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중간 가격과 중간 마진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 거고요. 진공지대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은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소매 수명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론입니다.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진공지대 다음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소매, 우리가 수명주기 이론이죠. 수명주기 이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자, 처음에가 진입 단계죠. 진입 단계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숙기죠.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로 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진입 단계에서 우리가 본다면, 진입 단계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은 한 소매 기간이 출현해서 사라지기까지 일반적으로 도입 단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도입 단계, 진입 단계에서 성장 단계, 발전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쇠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단계라는 자체는 초기 성장 단계예요. 새로운 유형의 소매 업태가 등장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높고, 어떻습니까? 이 경쟁자 수는 적지만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은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이 여기 2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장 단계는 이 성장 단계와 성숙기가 항상 비교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럼 성장 단계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그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중에 표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성숙 단계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안정이 됐지만 규모의 비경제, 불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단계 혁신적인 소매 업태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화점이나 일부 대형 할인점, 그리고 편의점 등이 2단계에서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 단계는, 쇠퇴기는 그동안 발전하고 성숙해온 소매 업태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 점유율, 이익 등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시장이나 슈퍼마켓, 지방, 백화점 등이 2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박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입 단계는 거의 경쟁사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이익 수준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장률이 이제 지속되는 게 3년에서 5년. 자, 성장기는 경쟁자 수가 중간입니다. 판매 증가율이 빠르고 이익 수준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한 5에서 6년. 근데 성숙기는 많은 직접 경쟁자, 보통의 간접 경쟁자가 있고, 판매 증가율이 중간, 그 다음에 이익 수준 중간, 현 시장률 지속이 이제 불확정하고, 쇠퇴기는 이제 본통의 직접 경쟁자, 많은 간접 경쟁자가 생기면서 판매 증가율이 느리고 감소하며, 그 다음에 이익 수준이 매우 낮고 현 시장률이 지속되면서 불확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세부적으로 거기 앞쪽에서 이제 이 진입 단계에서는 중요했던 게 매출액 선장률이 높고 경쟁자 수가 적지만 초기 투자 비용을 한 수익성은 낮다. 자,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투자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한다. 자, 성숙기는 항상 시장 점유율이 안정이 되며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제 혁신적인 소매업태가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쇠퇴 단계는 그동안 발전하고 성숙해온 소매업태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 점유 이익 등이 급격히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본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일단은 앞쪽에서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339로 한번 가죠. 339페이지로 가시면 이 12번은 풀었었죠. 그럼 27번. 자, 우리가 27번으로 가시게 되면 그 진공지대라는 게 하나 있죠. 32번은 우리가 했고요. 진공지대는 좀 전에 이제 했었지만 348페이지 가시면 27번이 이제 진공지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공지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소매업 발전 이론 중에서 진공지대 이론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정답은 4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점포와 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B 점포, 이 두 점포 사이에 중립적 C 점포가 있다면 C 점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은 A, B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진공지대 이론은 이제 닐센에 의해서 주장한 수레바퀴 이론과 유사한데, 이 경우는 경쟁은 A, C, B, C 간에 행하여지는데 이들 경쟁은 A, B로 하여금 선호 분포의 중심을 C를 향하여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A와 B 모두 중립적인 C 점포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진공지대라는 자체는 앞쪽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앞쪽에서 그 A가 고가격 고마진, 그 다음 B가 저가격 저마진이면 그다 빠지면서 중간 가격 마진으로 가더라, C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진공지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48페이지 가셔서 348페이지에 소매업 발전에 대한 진공지대 이론의 설명은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A, B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C 점포에 가까우려고 하는 거죠. 진공지대가 빠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문제 중요 있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요거 숙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 다시 소매업의 수레바퀴 이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코디언 이론, 소매 아코디언, 변증법 이론, 진공지대 이론, 소매 수명주기 이론. 우리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5개를 놓고 또 아닌 이론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코디언하고 우리가 변증법보다는 이제 아까 그 진공지대 이론이 또 출제가 많이 됐죠.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입니다. 이제 도매업으로 이제 가셔서 제목을 이제 바꿔 보겠는데요.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5번. 이것도 이제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좀. 그래서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이죠. 자, 이 도매업이라는 것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 또는 다른 기관들의 그 상업적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유통활동을 말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한편 코틀러는 도매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나 산업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포함된 모든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매업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도매상은 최종 판매상이 아니므로 소매상처럼 입지, 촉진, 광고, 프로모션이죠. 최종 소비자 생산하는. 그래서 점포 분위기 등과 관련된 마케팅에게 상대적으로 이제 주의를 덜 기울이며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이제 대량 거래를 또 하는 게 도매업이 되겠어요. 그럼 도매상은 이제 상품의 수집가,
배송이 편리한 교통기관의 발착지 부분에 위치하고 이 같은 점포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문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소매상의 특징에서 어떻습니까? 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의 기능. 요거는 우리가 2014년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도매상은 유통경로상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상 간의 유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중간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주요 기능은 이제 금융 기능, 소매상 지원 기능, 재고 보유 기능, 물류 대행 기능, 구색 편의 기능, 위험 부담 분산 기능. 도매상은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을 통해서 유통경로의 효율성을 향상해주는 것을 기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소매상을 위한 것보다 도매상에 대한 기능이 이제 출제가 더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도매상의 기능 중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매 대행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매상은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커버리지 제공 기능, 그 다음에 판매 접촉점 창출 기능, 그 다음에 재고 유지 기능,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 수집 기능, 고객 지원 대행 기능. 그래서 우리가 재고 좀 주시지라는 것가 거의 들어가죠. 그래서 재고, 그 다음 고객, 주, 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조업자와 도매상 간의 거리는 앞쪽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좀 많이 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위한 기능이 오른쪽에 재고 좀 주시지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 유지, 주문 처리, 그래서 재고 유지, 고객 지원 대행, 주문 처리, 시장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버리지의 제공, 판매 접촉점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체를 위한 기능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그 소매업체에서 우리가 기능은 구색만의 구색 편의 제공 같은 게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매상의 특징과 소매상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해야 돼요. 도매상은 경로가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다면 이 도매상이 이제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입해서 운송하고 중간 소매상한테 동네 슈퍼한테 넘겨주는 그러한 기능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매상의 기능이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과 소매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은 우리가 아까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이 판매에 대한 기능이었으면 소매상을 위한 기능은 구매 대행이다. 그래서 제품 공급선, 그다음에 소매상 서비스 제공 기능, 신용 및 금융 지원 기능. 그래서 도매상은 이제 소매상에게 외상 판매, 할부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이 소매상들이 쉽게 제품을 또 구매할 수 있고, 구색 편의 제공 기능이 가장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소분 판매 기능. 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또 소량으로 분할해서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언 및 기술 지원 기능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매상의 기능에 대한 요약이 생산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도매상의 기능,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과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자체만 여기서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넘기시면은 도매상의 유형 정도는 좀 우리가 또 한번 봐볼 만한 내용인데요. 자, 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 상인 도매상, 그다음에 대리인과 브로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의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제조업자 도매상과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이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대리인과 브로커죠. 자, 대리인과 브로커는 상품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제조업자의 도매상은 이제 판매 지점, 판매 사무소, 영업소 같은 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은 이제 완전 서비스 도매상. 이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 서비스 도매상. 그래서 제품 소유권 완전하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하다는 거죠.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체, 유통업체, 도매상인, 그래서 산업체, 유통업체,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한정 서비스 도매상, 한정 서비스 도매상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거래 도매상이죠. 현금 거래 도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진열 도매상, 그죠? 그래서 트럭 도매상, 그 다음에 직송, 진열 도매상, 직송, 진열 도매상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 이제 소유권이 없다라는 자체는 대리인, 이제 브로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는 자체는 제조업자 대리인이 되겠죠. 대리인. 그래서 판매 대리인, 구매 대리인, 수수료 대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나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내용들을 볼게요. 자, 제조업자 도매상과 상인 도매상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은 제조업자가 직영으로 자사 제품의 도매업을 수행해서 재고 통제와 판매 및 촉진 관리를 하는 형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사라는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가 중소 소매업체가 주 고객이며 대형 소매업체는 이제 본사 내 별도 영업 조직을 주로 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 자, 상인 도매상은 이제 이 자신이 취급하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업체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도매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인 도매상은 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그게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대리인, 브로커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가 않죠. 소유권이. 그래서 대리인 또는 대리점은 위탁 도매상의 일종으로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구매자나 판매자 한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조업자, 대리인, 판매 대리인, 구매 대리인, 수수료 상인 등으로 구분되지만 제조업체와의 전속 계약에 의한 제조업자, 판매 대리인이 주된 형태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조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일정한 상권을 보장받기도 하고 경영지도 및 필요하면 금융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브로커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제품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판매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자 대리인, 또 구매 대리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정도 연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상인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수수료 상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55페이지 가시면 수수료 상인에는 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이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 수수료 상인은
제조업체와 단기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제조업체와 단기적인 계약. 그래서 맺어서 제품 소유권은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단지 제조업자의 판매 현상을 대리하고 수수료와 발생 비용을 제외한 제품 판매 대금을 제조업자에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봅니다. 보통 이제 판매 대리인은 장기 계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대리인과 조금 반대적인 겁니다. 판매 대리인은 장기 계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상해는 농산물 산업에서 자주 발견되며 그 다음에 직판 능력이 없거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이들을 주로 또 활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도 이제 아까 제가 이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공통점이. 그래서 브로커 즉 중개인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상품 거래를 촉진시켜주고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이제 수행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상인 도매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상의 거의 모든 유통 기능을 수행하며 소매상 고객들이 위해 재고 유지, 판매원 지원, 신용 제공, 배송, 경유지도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이 한정 상품 도매상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소수의 상품 라인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도매상, 의류 도매상, 가구 도매상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 도매상은 이제 소수 혹은 하나의 제품 계열 내에서 소수의 특정 제품만을 깊이 있게 취급하고 첨가물 도매상, 건강식품 도매상 등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구색의 깊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의 욕구를 또 충족시킵니다.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이제 완전하다,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자체를 들어가기도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쪽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자체가 이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자,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것은 자, 아까 나왔듯이 유통기능 중 소수의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고 소매상 고객에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도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좀 더 기억하고 니은을 조금 또 세부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 이제 넘버링을 할게요. 자, 현금 거래 도매상 또는 그 현금 무배달 도매상은 현금 지불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하면서 배달은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코스코, 홀세일 클럽이나 농협이 하나로 클럽 등이 좋은 예다. 이들은 이제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트럭 배달 도매상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트럭 중개상이라고 하는데 판매와 배달 기능을 트럭을 이용해서 싣고 다니면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뭐 철물 같은 거 다소 이제 좀 재고 같은 게 되겠죠. 쌓인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럭으로 이제 배달을 하면서 직접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제품을 취급해서 고객 소매상들의 주문에 의해서 구매와 보관, 배송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선반 진열 이 중개인은 소매상들에게 배출 비중이 좀 우리가 높지 않는 상품들을 주로 공급하며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고 매출이 낮지만 회전율이 높은 상품들을 취급한다. 그래서 진열 도매상은 이제 위탁 판매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 같은 경우는 조금 염증이 이제 별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송 도매상은 조금 내용을 보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표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얘는 소매상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왔을 때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주문받은 도매상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취급 품목은 물류 비용이 큰 부피가 크고 무포장 상품이며 자, 목재, 석탄, 건자재 등이죠. 그래서
직송 도매상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만을 생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거간과 좀 다르다.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자, 제 6강에서는 앞에서 뵀던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변증법 이론서부터 들어갔었는데요.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도 뭐 출제가 되긴 하지만 도매업의 특징에서는 도매상의 기능이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 기능과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 기능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도매상의 유형은 제조업자 도매상, 상인 도매상은 가장 이 전형적인 이 도매상인데, 특히 상인 도매상이. 근데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인 브로커는 상품에 소유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제가 특히 수수료상에는 제조업자와 단기적인 계약을 하지만 판매 대리인은 장기 계약이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6강은 여기로 이제 끝내고요. 제 7강에서는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